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0년 11월 4일 서울 반포대교 남단 150m 지점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문 씨의 눈에 수상한 게 포착됩니다. 한강 물 위에 떠내려가고 있는 웬 검은 여행 가방이 보이는 겁니다. 문 씨는 호기심이 발동했고 그걸 건져 올리게 되죠. 가방 크기는 가로 1m, 세로 70, 사이즈가 좀 됩니다. 게다가 꽤 묵직했어요. 겨우 물 밖으로 가방을 꺼낸 문 씨가 별다른 고민 없이 일단 열어보게 되죠. 그리곤 이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검정색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웅크린 모습으로 또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사망해 있었어요. 시신이 타올로 이렇게 한겹 감싸져 있는 상황이었죠.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듯 부패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시신의 신원을 먼저 파악하고자 이 비닐봉지를 벗겨냈는데 남자의 얼굴 곳곳에 심한 외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눈 부위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요. 뒷머리에는 흉기에 맞은 듯 2cm가량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되고 바로 다음 날인 1990년 11월 5일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그는 50세의 임길수 씨. 직업이 공인회계사였는데 뜻밖에도 임 씨는 꽤나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TV 프로그램에 회계 전문가로 고정 출연을 했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3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사망한 임 씨의 부인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친구를 만나겠다며 외출을 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실종 다음 날인 29일에 그가 고정으로 출연을 하고 있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프로그램 녹화에도 불참한 거예요. 이때 아내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왜냐면 아내 생각에 남편은 스스로 잠적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방송까지 빼먹고 이런 건 말이 안 됐죠. 임 씨는 당시 안정적인 직업에 또 사회적인 명성까지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설마 했던 아내의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행 가방에 넣어져서 한각에 유기된 채 발견된 임길수 씨. 도대체 어떤 일을 당했던 걸까요? 우선 부검 결과 임 씨의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머리에 난 상처는 몽둥이나 벽돌 같은 둔탁한 둔기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망 전에 납치와 폭행을 당한 흔적이겠죠. 게다가 임 씨의 폐 속에서는 플랑크톤이 검출됩니다. 즉, 그가 아직 살아있었을 때 이렇게 가방에 담겨 수장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신체에서 폭행 상처 외에 저항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임 씨가 완전히 무방빈 상태에서 기습을 당했던 걸까요? 이걸 통해서 수사팀은 임 씨와 평소 안면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수 있다. 여기에 가능성을 높게 두게 되죠. 수사 초기에 경찰은 임 씨가 사회적 지명도가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격자나 제보자가 금방 들어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죠. 수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 피해자의 주변 관계가 하나둘 드러나죠. 그게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복잡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피해자 임 씨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태어나서 국제대 세무학과를 졸업한 뒤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23년 동안 서울의 강남 일대에서 회계사로서 일을 해왔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자신의 고향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많은 득표 얻지 못하고 낙선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요. 11대 선거 때는 서울 강남에서, 또 13대 대선거 때는 서울 서초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활동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도 임 씨가 지속적인 선거 출마로 인해서 어떤 돈의 금전적인 문제를 겪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래서 그의 계좌를 봤죠. 실종됐을 당시 그의 재산은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1990년대 당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지만 또 강남에서 사무실 임대하고 고급 승용차에다가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 살던 소위 상류층의 씀씀이에 비하면 다소 부족하게 보일 수 있죠. 주변 증언에 따르면 임 씨는 돈에 상당히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친동생이 자기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동생을 해고하면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죠. 또 세무 일을 할 때도 늘 선불로 수임료를 받는 게 원칙이었고요. 이렇게 좀 깐깐하게 굴다 보니까 임 씨의 평판이 그닥 좋진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범인은 금전과 관련된 원한이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용의자 후보가 떠올랐습니다. 다름 아닌 임 씨의 운전기사 35살 강 씨. 그는 지난 10년간 임 씨의 기사 역할을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실종 당일 임 씨의 행적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해보니까 운전기사 강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임 씨에게 좀 자금 지원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임 씨가 매몰차게 거절했죠. 혹시 여기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행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기사 강 씨는 이 사건 발생 시기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 강원도에서 신혼여행 중이었던 거예요. 피살 소식을 듣고 직접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워낙 먼 곳에서 신혼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날 임 씨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경찰은 또 다른 원한 관계를 파헤쳤죠. 근데 예상외로 멀지 않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치적 문제였어요. 임 씨는 14년 전에 결혼을 했고 부인 A씨와의 사이에서 이남 이녀를 두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에게 내연녀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두 집 살림 중이었고요. 내연녀였던 40살 김 씨, 임 씨와의 두 사람 사이에서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A씨는 남편의 외도와 또 내연녀의 자식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고요.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부인 A씨는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네, 사실 그것조차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방송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신고했던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부 관계는 최근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부인 A씨는 남편이 탈세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직접 고발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이쯤에 임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까지 내연녀의 집에서 살도록 했고요. 이쯤 되면 누가 아내고 누가 내연녀인지 구분이 안 되죠. 최근엔 또 부인 A씨와 내연녀 김씨가 서로 대면을 해서 심하게 싸운 일도 있고요. 이 가정 참 복잡하네요. 근데 수사팀이 놀란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 임 씨가요, 내연녀 말고도 무려 10명에 가까운 다른 여성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몇몇은 또 부인한테 내가 내연관계 폭로할 거야 하면서 임 씨에게 돈을 뜯어간 적도 있습니다. 완전 이건 문어발식 막장연애죠. 이렇다 보니까 부인 A씨, 내연녀 김씨, 그리고 관계를 맺었던 모든 여성들이 한꺼번에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했죠. 근데 이게 또 동시에 경찰 조사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일단 치정이라는 게 지인들의 진술과 제보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내연녀 김씨를 제외하고는 다들 몰래 만나다 보니까 내연 관계를 증명할 증거 수집조차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사건이 제자리를 맴돌던 11월 29일 오후 수사 25일 만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됩니다. 그동안 사라져 있었던 임 씨의 승용차가 발견됐어요. 그 장소는 강남의 한 종합병원 주차장인데 모르는 차가 일주일째 같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경비원이 신고를 한 정황이었죠. 발견 당시 차 위에는 뽀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일주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여기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바닥에는 모래와 흙이 묻어 있었고요. 경찰은 차량에서 지문 2개와 머리카락 5올을 채취했고요. 즉각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죠. 그렇게 수사가 진전이 되나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감정 결과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DNA 과학 수사가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경찰은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갔죠. 강남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800여 명을 포함해서 임씨 주변 여직원, 여성 고객 100여 명까지 모두 추적 조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씨가 가입해 있던 테니스 클럽, 어디 동호회 회원들, 방송 관계자, 단골 술집 여종업원까지 싹 다 수사했어요. 더불어 그 시체가 들어있던 여행용 가방 구매자를 찾기 위해서 제조업체 판매상도 다 조사했고요. 한편 가방에 또 한 가지 증거품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신을 덮고 있던 타올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타올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모 호텔 비품이었습니다. 갑자기 필리핀 마닐라요? 그렇게 보니까 임 씨가 지난해 10월 말에 어떤 봉사단체를 통해 마닐라에 다녀온 적이 있긴 해요. 물론 같은 호텔은 아니었지만 경찰이 혹시나 싶어서 그때 동행한 65명에 대해서도 행적 수사를 벌였죠. 함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수사가 굉장히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회계사잖아요, 직업이. 그래서 기업의 돈 문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실 수색해서 그동안 진행해온 모든 기업의 회계 자료, 서류를 분석하기도 했죠. 혹시 모를 청부살인의 가능성도 염두한 겁니다. 90년대에는 사실 좀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한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아마도 이 사람이 좀 얼굴이 알려져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더 애를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1991년 6월 당시의 서초경찰서는 6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공업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상태였는데 전 직장의 대표가 사주한 폭행 사건이었죠. 근데 이걸 조사하던 경찰이 이 해당 공업사의 대표 40세 여성 이 씨가 죽은 임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돼요. 와, 까도 내연녀가 계속 나오죠. 대표 이 씨라는 여성, 아주 화려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 씨 말고도 정치인이나 수많은 저명 인사들과 내연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걸 미끼로 폭력배를 동원해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봤고요. 자, 임 씨와의 관계는 198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표 이 씨는 이천에다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일대의 땅 지주인 호텔 회장과 접촉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그 회장의 고문 회계사가 임 씨였던 겁니다. 그렇게 대표 이 씨와 임 씨가 만나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 이 또한 오래가지는 못했죠. 임 씨가 행방불명되기 직전인 10월에 임 씨가 그 대표 이 씨에게 업무 처리 비용을 좀 계산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이 씨가 그래? 그럼 난 우리의 내연 관계를 폭로할 건데 그거 원하지 않으면 나한테 7천만 원 줘 이러면서 되려 협박을 하면서 금액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 씨란 사람이 사실 업계에서 꽤나 위험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마찰이 생기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죠. 폭력배를 동원해서요. 앞서 수사하던 60대 남성 그 집단 폭행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었고요. 그렇게 수사팀은 이 씨를 새로운 용의선상에 올렸죠. 이후 수차례의 조사가 진행되지만 그녀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놈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이 사건 정말 찜찜한 심증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렇게 공인회계사 피살 사건, 이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워낙 화려한 인맥에 또 은밀한 삶을 살던 한 회계사의 죽음.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끝내 진실은 밝혀지지 못했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해당 사건을 악몽과도 같은 기억이라고 돌이키고 있어요. 막 정말 범인을 잡을 것 같다가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도돌이표 같은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범인을 특정 지을 단서가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기억나세요? 없습니다. 그게 더 답답할 노릇이죠.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 범인은 살아있을까요? 그는 완전 범죄를 이뤄낸 것에 흐뭇해하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